안녕하세요. 이번 전월 발표를 맡은 석박통합과정 유다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 주제는 Facial EMG로 현재까지 연구 발전 단계인 Facial EMG는 패러다임이라던가 분석에 대한 확립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적의 분석 방법을 확립하는 연구 한 편과 Facial EMG로 감정을 인식하는 연구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Behavioral Research Methods의 2024년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4.6이며 Psychology Experimental Psychology Mathematical 분야에서 Q1에 해당합니다. 아직까지는 페이셜 EMG 기반 감정 표현 및 얼굴 모방에 대한 심리학 연구가 발전하는 단계이기에 다양한 페이셜 EMG 처리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각 방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감정 및 얼굴 모방 연구에서 페이셜 EMG 데이터에 대한 최적의 처리 방법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페이셜 EMG, 즉 얼굴의 근전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셜 EMG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연구하는 분야인 이 어펙티브 사이언스와 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되며 특히 감정인지와 얼굴을 모방하는 연구에서 비침습적 도구로 사용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EMG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방법이 적용되는데 데이터에서 추출한 어떤 피처가 얼굴 근육 활동을 가장 잘 요약하는지 그리고 어떤 표준화 방법이 연구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셜 EMG 데이터 처리를 위한 최적의 표준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페이셜 EMG 데이터는 100명을 대상으로 그림상 광대뼈대근인 ZM과 눈썹 주름근인 CS에서 2500Hz로 수집했고 수집 과정에서 10Hz 하이패스 필터링과 1000Hz 로우패스 필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ZM과 CS는 행복한 감정과 슬픈 감정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패러다임은 19명의 백인 여성 모델의 행복과 슬픈 그리고 뉴트럴 표정 이미지를 2000ms 동안 보여주었으며 이 뉴트럴은 얼굴 근육에 미치는 효과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는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총 4번 반복하여 총 152회 시행하였습니다. 전처리로는 먼저 바이폴라 신호를 얻기 위해 앞서 측정한 이 두 부위의 각 근육에서 이 한 전극에서 나온 신호를 같은 근육의 또 다른 전극으로 리레퍼런식 적용했습니다. 다음으로 20에서 500Hz 대역 통과 필터를 적용했고 각 참가자의 각 채널에서 정료된 데이터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했습니다. 이후 아티팩트 제거를 위해 데이터를 1000ms로 에폭했으며 적어도 한 채널의 이 평균에서 이 3스탠다드 위 또는 아래의 평균 진폭을 갖는 에폭을 식별하여 제거를 위해 플래그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자극 시작 500ms 전에 시작하여 자극 시작 2000ms 후에 끝나는 시행으로 다시 나누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플래그 표시된 아티팩트와 겹치는 트라이얼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참가자당 최대 5개 트라이얼이었다고 합니다. 본 연구가 전처리를 확립하는 연구다 보니 약 47개의 논문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처리를 진행하여 파이프라인 설명이 다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 각각은 이 분석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자는 이를 이러한 약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어는 평균화 여부를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이 A는 로우 신호로 타 전처리를 진행한 이후 마지막에 에버리징을 진행한 경우와 이 A, B는 타 전처리 이전에 진행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 세 글자 또는 네 글자는 사용된 피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RMS, MAV, 그리고 여기는 오탈자인 것 같은데 이 우측 표와 같이 ING 중에 한 개가 사용되었으며 여기 AUC는 오탈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B로 시작하는 두 글자는 베이스라인 코렉션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BN은 코렉션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BS는 베이스라인을 뺀 경우, BD는 나눈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두 글자는 이 머슬, 이 근육 내에서 표준화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MN은 진행하지 않음을, MS는 진행했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SX 이 두 글자는 서브젝트 내에서 표준화가 진행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SN은 사용되지 않았고 SS는 서브젝트 내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우측 경우를 예를 들면 가장 면접 같이 보시는 것처럼 평균화가 마지막에 진행되었으니까 AA, 그리고 피처는 MAV가 사용됐으므로 두 번째는 MAV, 그리고 베이스라인 커렉션을 디바이드 했으니까 BD, 그리고 근육 내 표준화를 진행했으므로 MS, 그리고 서브젝트 내에서 표준화를 진행 안 했으니 AP. 이렇게 총 AA, MAV, BD, MS, SN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이 설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성된 파이프라인은 총 72개입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립샘플링하여서 이 다양한 데이터 분포에서 파이프라인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립샘플링 방법은 이 100명의 서브젝트 데이터에서 비보건 추출 방법으로 한 번에 리샘플링해서 이 33명씩 3개의 서브샘플 추출하였으며 이 과정을 500회 반복하였습니다. 이 표본 크기가 33인 이유는 100명을 겹치지 않게 3개 그룹으로 나누기 위함이며 최종적으로 1500개의 서브샘플을 생성하였습니다. 앞서 설계한 72개의 파이프라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로지스틱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로지스틱 모델은 이진 결과와 이 행복과 슬픔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며 선행연구 기반 모방된 감정 예측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기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능은 AUC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이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여 앞서 설명드린 파이프라인의 각 전처리 단계의 중요도를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2개의 파이프라인을 로지스틱 모델로 평가한 AUC 값들을 나타냅니다. 행복과 슬픔 두 가지 감정을 분류하였고, 아시다시피 AUC는 0.5 이상일 때 우연보다 더 높은 성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높을수록 분류 성능의 높음을 의미합니다. 위에 A는 72개의 파이프라인을 모두 나타내고 하단의 B는 성능이 좋은 24개의 파이프라인만을 표시하였습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 근육 내 표준화는 상위 성능을 도출한 파이프라인에 모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외의 전처리 단계들은 서로 상호작용되어 성능에 도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브젝트 내 표준화를 진행하지 않은 파이프라인들은 성능이 낮고, 근육 내 표준화가 진행될 경우 베이스라인 코렉션을 함께 사용할 때 더 좋은 성능을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처에 따른 성능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확립된 페이셜 EMG 최적의 처리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 평가한 파이프라인이 다른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처리 단계의 중요성을 랜덤 포레스트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각 단계의 변수의 중요성은 정확도의 평균 감소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변수값을 무작위로 섞고 다른 변수는 그대로 유지했을 때 모델의 정확도가 감소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X축의 변수 중요도가 높을수록 파이프라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의미하기에 결과를 보면 근육 내의 표준화가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는 서브젝트 내 표준화와 베이스라인 커렉션이 중요하다고 나타납니다.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피처는 중요도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결과는 각 단계의 어떤 선택이 좋은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피처 중 MAV, IMG, RMS 등 어떠한 피처가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는 이 파셜 디펜던스 플롯을 통해 나타냈고, 결과를 보면 근육 내 표준화 및 서브젝트 표준화는 하지 않았을 때보다 했을 때, 베이스라인 커렉션을 디비전했을 때, 뺐을 때, 진행하지 않았을 때 순서로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평균 및 피처 종류는 성능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감정 표현, 감정 인지, 얼굴 모방에 대한 심리학 연구에서 EMG 데이터에 대한 최적의 처리 방법이 확립된 바 없기에 이를 조사하기 위한 데이터 중심적 접근 방식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베이스라인 커렉션, 근육 내 표준화 및 서브젝트 내 표준화가 감정 효과 및 민감도를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연구의 디스커션은 이 분석 방법을 확립하는 연구다 보니 저널 미팅엔 담지 않았지만 리뷰 페이퍼처럼 다양한 연구 사례를 볼 수 있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각 단계마다 성능을 평가한 점이 이 딥러닝의 어블레이션 스터디와 약간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단계별 중요성을 단순히 성능으로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파셜 디펜던스 플롯 등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점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페이셜 EMG보다는 전환 위주에서 취득한 EMG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본 연구처럼 팔이나 손목을 대상으로 한 스텝별 분석 연구를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본 연구는 행복한 감정과 이 슬픈 감정만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타 감정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전극 및 피처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감정인식은 결국 제스처 EMG와 같이 다양하게 발전해 나갈 텐데 더욱 다양한 감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면 더 풍부한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센서드의 2023년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3.4이며 아래 세 분야에서 Q2에 해당합니다. 본 연구는 페이셜 근전도 신호를 분류하여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한 연구입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단락은 컴퓨팅 개발 관점에서의 감정 인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정 인식을 통해 컴퓨터는 사용자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기분, 선호도 및 요구사항을 보다 개인화되고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얼굴 이미지 처리 기술은 얼굴 표정이 눈에 띌 정도로 보여야 한다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다른 특정 기술을 함께 사용하여 감정을 감지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분석 외에도 전기 생리학적 신호는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하는 데 주요하게 사용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페이셜 EMG는 얼굴 근육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에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정보로 얼굴 표현에 되는 특정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인트로 문단은 엄청 긴데 이 페이셜 EMG 선행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얼굴에서 기록된 EMG 신호를 통해 감정을 인식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페이셜 EMG 데이터는 피험자가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하는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감정 유발을 위해 첫 번째 연구처럼 특정 자료 혹은 이 표정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피험자가 직접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이러한 감정적 표현은 자라온 환경, 경험 등으로 인해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16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좌측 사진과 같이 8개의 전극을 부착 후 기쁨, 슬픔, 놀람, 혐오감, 분노, 두려움을 표현하거나 릴렉스와 같이 별도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 중립 상태를 30초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EMG 신호의 특정 세그먼트를 선택했는데 각 감정과 중립 상태에 대해 4분의 1초 EMG 신호를 10개 선택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각 감정과 참가자에 대해 10개의 신호 세그먼트가 수집되어 모든 참가자에 대해 감정당 160개, 총 1120개의 세그먼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신호는 4800Hz 샘플링 프리퀀시에서 기록되었으며 기록하는 동안 0.1Hz 하이패스, 50Hz 로우패스 필터링, 50Hz의 노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측 그림은 기쁨을 표현하는 동안 기록된 신호로 뺨에 위치한 이 채널 7번에서 가장 높은 진폭이 관찰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EMG 신호의 계산적으로 간단하고 해석하기 쉬운 특징인 이 에버리지 파워를 사용하였습니다. 식은 아래와 같은데 n은 이 윈도우의 샘플 수, 이 xn에서 n은 n번째 샘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이 에버리지 파워는 특정 시간 프레임 내의 전체 근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감정 분류로는 KNN, SVM, LDA와 같은 머신러닝 분류기를 사용하여 테스트하였으며 템플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적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감정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얼굴 근육 활동의 전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표정을 짓지 않은 뉴트럴에서는 이 파워가 낮았으며 채널 4는 다른 전극 대비 높은 파워를 보였습니다. 놀람의 경우 채널 1에서 눈썹을 치켜 올리는 것과 관련된 파워가 보이며 분노의 경우 채널 1과 2, 3 모두 높은 값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혐오감은 코 주변의 근육을 찡그리는 반응이 크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템플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감정을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용된 피처는 앞서 계산한 채널별 에버리지 파워이며 뉴트럴까지 포함한 1120개의 세그먼트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별도의 테이블은 없었으며 SVM 결과 0.893, KNN 0.909, LDA 분류기는 0.524 값을 도출하였습니다. 저자는 특징 간의 비선형 관계를 고려하였기에 이 KNN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하며 하단의 표는 가장 높은 KNN 분류기의 컨퓨전 매트릭스입니다. 뉴트럴의 경우 대부분 올바르게 분류되었으나 두려움, 분노, 혐오감 등에서는 오분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추가로 개별 감정장을 구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극을 조사하였습니다. 즉 이전과 같이 감정 전체를 분류한 것이 아닌 감정 두 종류만 이진 분류를 한 결과입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본 결과는 앞선 결과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KNN이 아닌 SVM 분류기를 사용하여 분류한 결과로 이에 대한 이유는 언급된 바 없었습니다. 중립과 기쁨을 구분했을 때 채널 2와 채널 8에서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으며 중립과 서프라이즈 역시 채널 2, 4, 5, 6, 8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 채널 2, 6, 7, 8에서 특정 감정상을 구분하는데 특히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브젝트 디펜던트 그리고 인디펜던트 결과입니다. 좌측 디펜던트 결과는 뉴트럴을 포함하여 모든 감정을 구분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K에는 리니어 SVM, 큐빅 SVM, LDA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SVM 큐빅이 0.960, 평균 0.960으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표준 편차 역시 낮은 값을 보인 것을 통해 안정적인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은 인디펜던트 결과입니다. 즉 훈련 및 테스트 데이터가 서로 다른 사용자의 것이 사용되어 테스트가 더 어렵고 좀 더 현실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실험에는 데이터를 나누어 15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트레이닝하고 나머지 1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테스트했습니다. 이를 16명의 사용자 각각에 대해 반복했습니다. 결과 KNN이 대부분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LDA의 경우 클래스의 선형 분리로 인해 성능이 낮았습니다. 본 연구는 8개의 페이셜 EMG와 에버리지 파워로 감정을 효과적으로 구별하였습니다. 피험자 디펜던트 결과는 EMG가 실제 응용 분야에서 효과적임을 시사하며 인디펜던트 방식은 모든 서브젝트에게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두 연구를 읽으며 종합적으로 느끼는 디스커션은 결국 논문을 위해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그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었는데 모델별 서브젝트 디펜던트 그리고 인디펜던트 결과에서 통계 분석이 부재한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